네,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발표를 맡은 칵테일 아이오의 윤민정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아웃시스템즈 웨비나인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아웃시스템즈 AI 워크플로우 기능을 활용해 멀티 AI 에이전트 데모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짧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오늘 주요 아젠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웨비나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저는 약 3년 정도 아웃시스템즈를 통해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개발자로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여러 시스템을 아웃시스템즈로 구축을 했고 지금은 아웃시스템즈 프리세일즈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AI를 단순한 챗봇이나 검색 도구를 넘어서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에이전트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막상 기업 환경에 적용하려고 하면 단순히 AI 모델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업무는 데이터도 복잡하고 시스템도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 승인이나 보안 같은 통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려면 얼마나 똑똑한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가, 실제 업무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행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아웃시스템즈가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는지, 또 실제 업무 자동화로 연결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물류 송장 처리 사례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멀티 AI 에이전트가 함께 움직이는 워크플로우 자동화 데모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세션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시대의 복잡해진 시스템을 어떻게 AI 에이전트로 관리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웃시스템즈의 워크벤치 기능과 거버넌스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실제 데모 영상으로 넘어가서 멀티 AI 에이전트로 구현된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웨비나에서는 단일 에이전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단일 에이전트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역할에 따라 여러 에이전트가 나뉘고 각 에이전트가 순차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협업하면서 하나의 업무 프로세스를 완성하는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AI 시대의 복잡해진 시스템을 에이전트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전 웨비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전 웨비나에 설명한 내용인 멘토의 기능과 더불어서 오늘 소개할 내용인 AI 워크벤치의 기능을 간단한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웃시스템즈의 에이전트 워크벤치 기능은 에이전트의 구축부터 통합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기능입니다. 프롬프트를 통해 앱을 만들고 그 앱 위에 업무를 담당하는 에이전트를 워크벤치 기능을 통해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이크 세팅 좀 하고 영상 틀겠습니다. Is agentic. Early adopters are already seeing the impact. AI agents that reason, plan, and act are driving real gains in revenue, cost savings, and productivity. Still, 90% of organizations are stuck in pilot mode, slowed by complexity, limited talent, and fear of risk. OutSystems Agent Workbench changes that. It enables you to create custom agents that streamline operations, elevate experiences, and grow revenue, all on the AI-powered low-code platform made for enterprise innovation. Unify data across systems for relevant, accurate agent responses. Built, customized, and scaled with a complete agentic toolset, integrated into a single platform with no extra tooling required. Deploy AI agents with trust, security, and compliance.
Design intelligent systems where humans and AI work together to achieve critical business outcomes. Monitor in real time with built-in visibility and governance to track reasoning, response quality, and operational costs. Imagine the impact of multi-agent orchestration across your enterprise. You just need an AI platform built for what's next. With OutSystems Agent Workbench, you can create custom agents to fuel enterprise innovation now. The future won't wait. Neither should you.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웃시스템즈 에이전트 워크벤치 기능은 에이전트의 구축과 통합을 지원하는 플랫폼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거 확보입니다. 기업에서 AI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환각 현상인데요. AI가 그럴듯하게 답변은 하지만 실제로는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웃시스템즈에서는 기업 내부 데이터나 지식 베이스를 안전하게 연결해서 에이전트가 답변하거나 판단할 때 내부 지식과 업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게 설계합니다. 즉, AI가 단순히 일반 지식을 바탕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실제 데이터와 정책, 또 문서를 참고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 통합인데요. 기업 업무는 보통 한 번의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서를 읽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또 그 추출한 데이터가 기준에 맞는지 검증하고 필요한 외부 시스템을 호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하나의 에이전트가 혼자 처리하기보다 여러 역할로 나누어 설계하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에이전트 워크벤치에서는 이런 AI 에이전트 간의 협업 흐름을 시각적으로 설계하고 또 외부 시스템 호출까지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한 번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 체계입니다. 기업 환경에서는 누가 어떤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떤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데이터 마스킹 정책도 필요합니다. 아웃시스템즈는 이런 부분을 위해 역할 기반 접근 제어, 감사 로그, 프라이빗 데이터 게이트웨이 같은 엔터프라이즈급의 가드레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AI 에이전트가 화두인데요. AI 에이전트 구현에는 현재 세 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기업 환경에서 이런 AI 에이전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선 에이전트의 생성 자체가 아니라 개발과 거버넌스, 연결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개발 속도입니다. 아이디어는 빠르게 나오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제 운영 가능한 에이전트로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단순한 데모 수준에서는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실제 기업 환경에서는 인증과 권한, 데이터 연결, 또 예외 처리나 운영 관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와 거버넌스입니다.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업무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을 발송하거나 ERP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또 승인 여부를 에이전트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 단계에서 이 에이전트가 가이드라인을 우회하진 않는지, 또 허락되지 않는 행동을 하진 않는지, 민감한 데이터를 잘못 사용하진 않는지 사용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통합과 확장성입니다. 기업 안에는 이미 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ERP나 CRM, 또 레거시 시스템, 내부 데이터베이스 등 각각 따로따로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AI 에이전트가 이런 시스템과 연결되지 못하면 결국 단순한 질의응답 도구에 머물게 됩니다. 반대로 AI 에이전트가 기업 전반적으로 시스템과 연결이 되면 실제 자동화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그래서 기업 환경에서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발과 거버넌스, 또 연결성을 포함한 모든 실행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웃시스템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커버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AI 에이전트를 빠르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수준의 통제와 시스템 연결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AI 에이전트는 왜 통제와 관리가 어려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추론 과정의 불투명성입니다. 기존 시스템들은 비교적 명확한 로직에 따라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A 조건이면 B를 실행하고 C 조건이면 D를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AI 에이전트는 자연어 입력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답변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이전트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또 어떤 데이터를 참고했는지, 어떤 API를 호출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운영의 리스크가 커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율 행동의 통제 한계입니다.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추천을 넘어서 실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메일을 보내고 특정 문서를 생성하고 외부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이드라인을 벗어나거나 권한이 없는 작업을 수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행 단계에서의 통제 장치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고 책임의 소명 한계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모델의 문제인지, 또 데이터의 문제인지, 설계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 AI 에이전트를 기업 업무, 엔터프라이즈급에 적용을 하려면 단순히 잘 작동한다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왜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에 대해서 아웃시스템즈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아웃시스템즈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웃시스템즈의 AI 거버넌스는 크게 실시간 트래킹과 빌트인 가드레일, 감사 로그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실시간 트래킹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 각 단계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멀티 에이전트 구조에서는 하나의 에이전트의 결과가 다음 에이전트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빌트인 가드레일 기능입니다. 아웃시스템즈는 유해하거나 정책에 맞지 않는 콘텐츠를 차단하고 또 개인정보를 식별해서 마스킹하거나 차단하는 기능, 또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을 탐지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마지막은 감사 로그입니다. 아웃시스템즈는 감사 로그를 통해 어떤 사람이 작업을 실행하고 변경했는지, 또 호출에 대한 기록을 추적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웃시스템즈는 AI 에이전트를 단순히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아웃시스템즈가 다른 AI 기반 개발 플랫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해서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도구들은 소규모 앱이나 빠른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는 충분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아웃 시스템즈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고요. 또 단순히 앱을 빠르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 이후의 운영과 통합, 보안, 거버넌스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AI 지식 체계 측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플랫폼에서는 레그나 문서 연결을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웃 시스템즈는 컨텍스트 그래프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구조와 데이터, 비즈니스 로직의 맥락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단순히 문서를 검색해서 답변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업무의 맥락과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이해하고 또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고요. 일반적인 방식은 문제가 실행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아웃 시스템즈는 사전 컴파일 단계에서 품질이나 보안, 또 정책 위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또 보안 가드레일도 외부 솔루션을 따로 붙이는 게 아니라 플랫폼 안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멀티 AI 에이전트로 구현하는 워크플로우 자동화 데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AI 거버넌스와 플랫폼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업무 흐름에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데모를 보시기 전에 AI 에이전트가 업무에 적용되는 단계를 간단히 정리해보고 어떤 단계에서 멀티 AI 에이전트가 사용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AI를 업무에 활용한다고 했을 때 모든 경우에 처음부터 멀티 에이전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복잡도와 자동화 수준에 따라 적절한 단계가 달라지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AI 어시스턴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AI가 주로 검색이나 답변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 문서 요약해줘. 이 정책이 뭐야? 이 시스템 사용 방법 알려줘. 라고 물으면 AI가 문서에서 정보를 찾아서 답변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단계는 사람을 보조하는 역할에 가깝고요. 업무를 대신 처리한다기보다는 사용자가 더 빠르게 정보를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AI 태스크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AI가 단순 답변을 넘어서 특정 작업을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문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이메일 초안과 같이 특정 시스템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처럼 하나의 명확한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업무 범위가 명확하고 입력과 출력이 단순하다면 이 단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 업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 안에 추출과 검증, 판단, 커뮤니케이션이 함께 들어가면 단일 작업 수준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단계가 AI 플라블럼과 멀티 AI 단계입니다. AI 플라블럼 단계에서는 AI가 단순 작업자가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보이스가 승인이 가능한 것인지, 또 어떤 항목이 기준에 불일치하는지, 또 추가 확인이 필요한 예외 상황인 건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까지 하나의 에이전트가 모든 판단을 처리하게 되면 구조가 복잡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났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업무가 여러 역할로 나뉘고 또 각 단계마다 필요한 전문성이 다를 때는 멀티 AI 구조가 적합합니다. 이번 데모가 바로 이 단계에 해당하고 있고요. 이 단계에서는 하나의 AI 에이전트가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고 문서 추출과 데이터 보강, 검증과 판단,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나누어 맞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로 설계하면 각 에이전트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전체 프로세스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게 어느 단계의 문제인지 좀 구분하기가 쉬워집니다. 마지막 단계는 AI 오토메이션입니다. 아직 이 단계까지 실행된 AI 에이전트 사례가 많이 있진 않은데요. 이 단계는 AI가 단순히 요청이 들어올 때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안에서 반복적으로 실행되면서 운영 자동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사례는 물류 업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송장 처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크게 두 개의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포탈과 백오피스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우선 왼쪽에 보이시는 포탈은 외부 공급사나 사용자가 송장을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용자가 송장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그 내용에 있는 걸 시스템에 수기로 입력을 해줍니다. 또 PDF와 같은 파일도 업로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화면은 백오피스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내부 담당자가 송장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포탈에서 사용자가 인보이스를 보내면 담당자는 인보이스와 구매 주문서, 물품 수령서를 비교해서 금액과 수량, 물품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뒤 검증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반려 사유를 작성하고 메일로 전달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리포트를 작성하고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수기로 진행되어 있던 모든 과정들이 모두 지금은 AI 에이전트를 통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AI와 OCR을 활용해서 PDF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문서를 비교합니다. 그 뒤 정책과 히스토리를 참고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메일 작성과 전달까지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Hello, welcome to the agentic.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사용자가 송장을 입력하는 포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인보이스와 활동 내역, 그리고 월별 상세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보이스 제출 버튼을 클릭해서 송장을 제출해 보겠습니다. 지금 송장을 하나 입력했고요. 보시는 것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AI 에이전트가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면서 이 데이터를 파싱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고요. 이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인보이스가 제출되었고 백오피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백오피스 화면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1이라고 떠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거는 방금 제출한 최신 인보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작업이 들어온 에이전트가 보이고요. 여기에 따라 들어오면 네,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 불일치로 인해 검증에 실패했다는 알림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건을 거절하고 사용자에게 반려를 해야 합니다. 이제 에이전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코멘트가 자동으로 메일 내용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제출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제 이 상태는 반려 상태가 되었고 요청은 보류 상태입니다. 이제 다시 포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로운 인보이스 추가 정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표시되어 있고요. 이제 인보이스를 다시 올바른 파일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지금 올바른 파일을 입력했고요. 또다시 에이전트가 이 값을 분석해서 올바른 값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제출이 되었고요. 이제 모든 데이터가 검증되었다고 나와 이제 승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구매 주문서와 입고 내역을 검증하는 단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인보이스 제출 건에 대한 추가 데이터가 담긴 인보이스 밸리데이션 리포트라는 새 탭이 생겼고요. 지금 재무 승인 에이전트가 인보이스와 구매 주문서가 일치한다고 판단해 저희도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소통 에이전트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통 에이전트는 인보이스를 생성하고 공급 업체에 보낼 이메일 초안을 작성한 뒤 그 메일에 파일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메일 초안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제 인보이스 레터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단계는 이 파일을 포함해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샌드 메일 이메일을 보내면 설정되어 있는 이메일로 첨부 파일을 포함해서 메일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 이메일이 발송되면 공급업체의 인보이스가 제출이 승인되었다는 안내 메일이 전달이 되고요. 저희 포털에서도 이렇게 승인이 되었다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데모에 어떻게 멀티 에이전트 프로세스를 설계했는지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기능은 에이전트의 동작과 통합 흐름을 시각적으로 설계하고 또 실행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위에서 아래로 업무 프로세스를 구성할 수 있고요. 단순히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 어떤 에이전트가 동작할지, 또 어떤 데이터를 넘겨받을지, 어떤 외부 시스템을 호출할지, 이렇게 클릭을 통해 간단히 매핑을 해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송장 처리 워크플로우에서 사용한 에이전트 플로우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공급사가 송장 파일을 업로드하면 그 다음 여기 시스템에서 파일을 읽고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이후 구매 주문서와 비교를 하고 물품 수령서와도 비교하면서 금액이나 수량이 맞는지, 공급사 정보가 일치하는지, 또 정책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그 결과에 따라 이렇게 승인으로 갈 수도 있고 반려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반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가 반려 사유를 작성하고 승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승인 안내나 리포트를 생성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업무는 단순한 챗봇 구조로 처리하기가 어려운데요. 각 단계마다 필요한 데이터가 다르고 담당하는 역할도 다르면서 또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웃시스템즈의 워크플로우 기능에서는 이런 단계를 시각적으로 연결하면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둔 액션이나 API, 또 외부 시스템 연계 등을 선택해서 간단히 붙일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의 승인 단계도 워크플로우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즉, AI가 답변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AI가 실제 업무 흐름 안에서 데이터를 받고 판단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기고 또 필요한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점은 실행 후 관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워크플로우가 실행되면 각 단계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또 어느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흐름을 추적하면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는 에이전트를 단순한 AI 기능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되는 하나의 업무 단위로 설계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워크플로우를 통해 송장 접수부터 데이터 추출, 검증, 승인 판단, 메일 발송까지 이어지는 멀티 에이전트 프로세스를 구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멀티 에이전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번 송장 처리 데모에서는 5가지의 주요 에이전트가 등장합니다. 먼저 송장 인식 에이전트와 데이터 분류 에이전트입니다. 이 에이전트들은 송장 PDF를 읽고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AI와 OCR을 기반으로 문서에서 공급사명과 송장 번호, 금액과 수량, 날짜 같은 주요 정보를 뽑아냅니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직접 PDF를 열고 값을 확인해야 했다면, 이제는 에이전트가 먼저 문서를 읽고 구조화된 데이터로 정리를 해줍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검증 에이전트입니다. 이 에이전트는 추출된 데이터를 정리하고 추가 정보를 보강합니다. 또 검증에 필요한 형태로 가공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송장 데이터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구매 주문서나 물품 수령서의 정보와 연결해서 비교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즉, 2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정리, 검증 준비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판단 에이전트인데요. 이 에이전트는 실제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송장과 구매 주문서, 물품 수령서가 서로 일치한지 확인하고 금액과 수량의 차이가 있는지, 또 정책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사실을 파악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송장 금액은 맞지만 수량이 다르다거나 물품 수령서는 있는데 구매 주문서와 공급사명이 다르다거나 특정 조건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에이전트가 판단하고 승인 가능의 여부를 정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통 에이전트입니다. 이 에이전트는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관리합니다.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안내를 보내고 반려가 필요한 경우엔 반려 사유를 추천해주고 작성해서 메일로 전달합니다. 단순히 반려되었습니다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태 어떤 항목이 맞지 않았는지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설명해서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에이전트가 각각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도 분리되어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또 업무를 확장하기도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세금 계산서의 검증이 추가되거나 다른 국가의 규정 검토가 추가되더라도 해당 역할을 담당하는 에이전트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송장 처리 워크플로우에는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워크플로우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에이전트 패턴이 함께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의 에이전트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순차 에이전트 패턴입니다. 이번 데모는 송장 제출에서 데이터 추출, 검증, 승인 판단, 그리고 메일 발송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 순차 에이전트 패턴을 넣었고요. 또 송장 인식 에이전트와 데이터 분류 에이전트가 문서를 읽고 또 검증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정리한 뒤 판단 에이전트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또 소통 에이전트가 메일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 패턴은 앞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에 입력값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루프 에이전트 패턴입니다. 통장이나 구매 주문서, 물품 수령서의 데이터가 항상 한 번에 명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나 수량이 다르거나 추출된 데이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다시 확인하고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검증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보완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구조가 루프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 개입 패턴입니다. AI가 대부분의 검토와 판단 근거를 정리해주지만 금액 차이가 크거나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 또 엄청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최종으로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AI가 추천해주면 어프로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AI 속도는 활용하면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는 사람이 선택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 수기 방식과 AI 에이전트를 적용했을 때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송장 처리 업무는 어려운 업무는 아니지만 실제로 담당자가 수기로 확인해야 할 항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통장 파일을 열어보고 구매 주문서와 비교하고 물품 수령서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금액이나 수량이 맞지 않으면 다시 원인을 파악하고 또 반려 사유까지 직접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담당자의 확인 속도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처리 지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AI 에이전트를 적용하면 문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여러 문서를 비교하고 검증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이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수기 방식에서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숫자를 잘못 보거나 또 일부 항목을 놓치는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AI 에이전트는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검증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담당자가 반려 사유를 직접 정리하고 메일을 작성해야 됐다면 AI 에이전트는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 사유를 생성하고 메일 발송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AI 에이전트의 효과는 단순히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검증 업무를 표준화하고 처리 속도를 높이고 담당자가 더 중요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웃시스템즈 AI 워크벤치를 활용한 멀티 AI 에이전트 기반 워크플로우 자동화 데모를 살펴봤습니다.